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추석 연휴이기도 하지만요. 대한민국 국경일인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박사 전무용 시인과 함께 한글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용 박사님은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한국어 전문가로 한평생 일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밝히는 책을 2권 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전무용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 번역팀에서 한국어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평생 한국어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희망과 다른 하루라는 시집을 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 오늘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한글날입니다. 선생님과 연결한 게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글날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일까요? 네, 한글, 이 조선시대 때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언문 사용자들 중에는 언문 사용을 경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언문을 곧 우리 한글을 한문에 상응하는 품격 있는 문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라를 잃었던 독립운동기에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운동으로 한글 운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한글 연구가들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네, 또 그 말이 사라지면 말 속에 담겨 있는 문화도 사라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생각도 사라집니다. 살과 뼈만 한국 사람인 외국인이 남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못하면 한국 사람은 사라지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할 줄은 모르고 미국 사람처럼만 생각하는 미국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미국인이 되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이 한 명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떠돌이가 되고 맙니다. 네. 이제 지금은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시대입니다. 다녀보면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일에 쫓기다 보면 자녀 세대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우리말은 못 배우고 현지 학교와 현지 사회로부터 현지 말만 쓰면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성장기를 보내고 나면 우리가 외국어 생각하듯이 그들에게 한국어가 영원히 외국어가 되고 맙니다. 이제 한글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것만이 한글이 아니고 한국 말, 한국 문자, 한국 정신, 한국 정서, 한국 사람의 모든 것을 담는 그 그릇입니다. 그 영어를 한국어 문자로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걸 한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네. 우리 선생님이 소개하시면서 한평생 한국어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예, 훈민정음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옛 이름이기도 한데요. 훈민정음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가장 큰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세종 임금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생각을 자로 적을 수 없으면 사람이 조리가 없다, 조리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문자가 없는 말은 학문적인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역사를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적어놓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거나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전체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이나 실체를 아는 데는 마치 장갑 끼고 얼음 만지는 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을 받아서 사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은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세종 임금님 당시에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을 살피고 연구하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이 한글 문자를 가지고 사실은 영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다 소리 내는 대로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문자는 말할 수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글은 자연의 소리, 짐승의 소리, 곤충의 소리 이런 소리들까지 가장 원래의 소리에 가깝게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세계의 그 여러 문자들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문자를 만들 때 말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딱 맞는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1997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했지요. 예, 그만큼 문자 자체가 말에 가깝기 때문에 또 말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문자 수는 아주 경제적이어서 그 글자 수가 아주 적은 데 비해서 아주 배우기 쉽고 익히기가 쉽고 쓰기가 쉽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그 우리말이 아주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받는 것이지요. 네. 세계의 언어 연구가들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이 배우고 익히기 쉽기 때문에 문명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어려운 한자를 벗어나서 백성 모두가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문자였잖아요. 네. 실제로 백성들의 삶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순 우리말 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학, 이제 조선시대 때 문학, 춘향전이라든지 홍길동전 이런 것들을 산문으로는 떠올릴 수 있는데, 홍길동전 같은 것 읽어보면은 아주 운율이 딱딱 맞습니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되매 총명이 과인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하니 이렇게 아주 운율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문자로 적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산문의 경우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시가 발전한 것은 특별히 시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황진이 시조 경우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나오는 이 시조 같은 경우에 참 구구절절 절창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입에도 딱딱 맞고 사람의 마음과 정서와 감정을 그렇게 절절하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황진이 시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시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게 그 여성의 시인데 어떻든 그 삶의 감정의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노래로 시로 이렇게 적은 것인데 대단한 시입니다. 이러한 그 문학적 성취가 이 우리 말과 글이 그대로 상응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어절 어절 이렇게 상응하기 때문에 우리 문자를 배운 사람들이 입에 있는 말로 자기 사상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을 이렇게 문학 작품을 쓰는데도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와서요. 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한글의 사용을 금지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많은 시인들이 굴하지 않고 한글로 시를 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시인들을 좀 몇 분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우리 청취자들 머릿속에 있는 떠오르는 시인들이 정말 그 대표적인 대가들입니다. 네. 어, 그래도 먼저 떠오르는 시인 하면은 김소월을 들 수 있겠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하고 노래한 진달래꽃 같은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정서를 참 기가 막히게 잘 담아내고 있지요. 또 우리가 이제 정지용 씨는 또 노래로 많이 지어져서 정지용의 망향 또는 정지용의 향수 같은 시는 우리 국민 중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가 되어 있지요. 네, 향수, 그렇죠. 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칠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이칠리야. 이렇게 참 그 우리 고향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고향 말로 아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이 시를 썼어요. 이 정지영은 원래 한국어 전문가가 아니고 영문학을 공부한 시인이지요. 네. 네. 또 백석 같은 시인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음. 시입니다. 백석도 고향, 이 여러 시들이 알려져 있는데 백석의 시, 고향 같은 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백석이 이 북한 어디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어느 의원을 찾아본 간 모양입니다. 이제 그 네. 의원과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적으면서 고향 얘기, 이 의원이 자기 아버지 친구였던가 봐요. 네.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로 적었는데 백석의 시도 그렇고 정지용 시도 그렇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소월 시도 그렇고 우리말을 우리말 그대로 참 아름답게 구사해서 시적 성취를 이뤄낸 시인들이지요. 또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다 아는 시이지만 네. 읽어보면 참 절절합니다. 네. 님은 같습니다로 시작하는. 네, 네. 네, 네. 임원 같습니다. 음. 아, 사랑하는 나의 임원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 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야, 이거 뭐 읽어보면 때로 신파조 같은 느낌이 들 네. 정도로 아주 구구절절 그 영어식으로 말하면 레토릭이라고 하지요. 그 운율, 그 입에 착착 맞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시들입니다. 다 뛰어난 시인들이고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도 시적 성취도 뛰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시적 성취뿐만이 아니고 그 식민지 시절의 애통한 젊은 죽음 때문에도 또 그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더욱 많이 사랑받고 있지요. 다 우리말을 정말 금문과 옥을 다듬듯이 이렇게 가다듬어서 아름다운 시를 적어낸 시인들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시인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시들의 또 한글에 대한 사랑이 더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기 생각을 글로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그 눈을 뜨면 전기불을 켤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 같지만 이 글자, 한글 문자가 우리 앞에 온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 아닙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음. 그리고
참으로 이 대한민국 우리가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글과 시의 관계는 단순히 문자 문학을 넘어서 소리라든지 운율이라든지 감정 표현에서 정말 독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홍길동전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또 황진희 씨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 느낌을 아하, 이게 우리말 이 문학이라는 것이 노래하고 뗄 수가 없거든요. 소설도 산문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판소리하고 뗄 수 없는 것이고 또 원래 시가 노래로 불려지던 것이 가사로 기록이 되면서 기록된 가사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한 게 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 그대로 글을 적어서 그것으로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말 속에 그런 말의 억양이나 운율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리 문자 대단한 문자입니다. 이게 시를 쓰시면서 가장 아름답거나 마음에 와닿는 우리말 네. 혹시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시 한 편을 좀 읽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가능하실까요? 부끄럽지만 네. 그 제가 근래 시를 한 편 쓰고 혼자 막 좋아한 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한 구절 이런 구절입니다. 그립지 고향은 이런 제목의 시인데 고향에 가서 고향 집 대청마루 나무 기둥을 껴안고 있어도 그립지 고향은 이렇게 시를 써놓고는 계속해서 혼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네. 재미있다 혹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만하면 절절하지 않나 하고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정말 선생님이 쓰신 그 시의 구절처럼 그립지 고향은 이런 혼잣말을 되뇌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줄임말이라든지 외래어 또 신조어 등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말이 계속 본질상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또 말을 바꾸어서 사용하거나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 언어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이제 또 말을 이렇게 어른들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바꾸어가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원래 언어가 생리적으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을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사용해 오던 말을 아끼면서 쓰면서 그것을 또 잘 가꾸면서 전승하자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지만 뭐 새로 생성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또 그 외국어가 들어오는 현상은 영어의 경우에 60%에서 80% 정도가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아마 한 60% 정도 한자어 비중이 있다고 하지요. 네. 그 영어뿐만이 아니고 불어나 독일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기 말에 없을 때 다른 나라의 단어들을 가져다가 사용해 온 것은 전 세계가 인류 유사 이래로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필리핀의 경우에는 따글릿이라고 합니다. 그 필리핀 원어가 따갈로그어인데 따갈로그어하고 잉글리시하고가 거의 5대5로 뒤섞여 가지고 이제는 따갈로그어를 따글리시에서 분리해낼 수도 없고
따글리시에서 잉글리시를 분리해낼 수도 없는 형편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언어의 정체성까지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언어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 외국어는 뭐 수입해서 써야 합니다. 써야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말을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잘 알면 우리말로 새로운 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이 오랫동안 이제 한자어 아래에 눌려 있어서 우리말 사용자들이 아직 사실은 우리말 제대로 다 모릅니다. 다 우리말 모르고 우리말 쓰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말에 대한 연구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말로 한자어로 조어해서 쓰거나 영어나 뭐 라틴어 이거 빌려다가 쓰는 것 말고 순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관심도 가져야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저는 지금 그러한 노력을 좀 그런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한국어를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이 한글날이지만 또 추석 연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추석 선물로 생각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시인이시니까 시 한 편 낭송해 주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아까 잠깐 말했던 그립지 고향은 제가 최근에 적어놓고 혼자 속으로 좋아하면서 이렇게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립지 고향은 전무용. 고향에 가서 고향 땅을 밟고 서 있어도 고향집 대청마루 나무 기둥을 껴안고 있어도 그립지 고향은. 내 마음속 그 고향에는 어릴 적 동무들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골목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던 어린 내 모습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고향집에 가서 앞마당 뒷마당을 둘러보아도 골목길 돌담을 손으로 만지며 다녀도 담 너머로 이웃집 기웃거리며 다녀도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볼 수 없으니 그립지 그 고향은. 네, 부끄럽지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립지 고향은. 저도 이번에 고향을 못 가는데요. 선생님 시로 이 고향에 못 가는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 시낭송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이 선생님의 그립지 고향은이라는 시로 많은 또 위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문자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참 기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말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이 우리말 속에 우리 생각도 잘 담아내고 우리가 서로 소통도 잘 하고 하면서 정말 좋은 세상, 소통이 잘 되는 세상,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좋은 말씀 때문에 오늘 한글날 더 의미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 박사 전무용 시인과 함께 한글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 주신 전무용 시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